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뛰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6일간 띵가띵가 다녀온 이탈리아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입니다.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24일간의 실제 여행을 전부 엑셀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 도달했습니다. 여행 일정표 엑셀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두었으니 자유롭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로마의 명소는 베네치아, 피렌체에 비해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구글에서 검색한 로마 명소들 기준으로는 명소 대부분을 다녀왔습니다. 빨간색 X는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고 주황색 X는 갔지만 딱히 설명할 것이 없어서 제외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무료이면서 부담없이 스쳐 지나가기 좋은 보라색 글자의 명소들을 추가하면 이 리스트가 바로 로마 완전 정리 영상에서 소개할 리스트입니다. 많죠? 로마 명소가 많기 때문에 정리 영상은 길이상 2, 3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로마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볼까 말까 애매한 장소들이 있어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장감 있는 영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로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해야겠죠.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피렌체에서 기차 타고 아래 방향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로마 국제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아웃으로 일정을 세우기 좋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최대 크기의 도시로 과거 로마 제국 때에도 수도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유럽 여행을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로마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피렌체가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한 예술이라는 향이 짙은 도시였다면 로마는 곳곳에 보존된 옛 건축물이 많아서인지 과거를 연상하게 만드는 고대라는 테마가 어울리는 도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 같은 초보 여행자가 로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간직한 유적들을 보는 것과 미리 유튜브 등을 보면서 공부하고 가는 것. 두 번째로는 로마의 3대 젤라또와 3대 커피 가게 중 몇 개는 경험해 보는 것. 세 번째로는 스페인 광장부터 포폴로 광장까지 로마의 쇼핑거리를 구경하는 것. 네 번째로는 같은 장소에 낮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가보면서 로마의 밤낮을 최대한 눈에 담는 것. 다섯 번째로는 무조건 후기 좋은 바티칸 투어를 신청해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와 미술 작품들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카톨릭교의 분부격이라 할 수 있는 교황청의 소재지인 바티칸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을 국가 원수로 한 도시국가로 실제로 로마 안에 존재하는 여건까지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신기하죠? 바티칸에 대해서는 후에 바티칸 투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로마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명소들의 위치부터 감을 잡아야 편하겠죠? 아까 구글에서 검색한 로마의 명소들이 있었습니다. 보라색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 로마 명소들의 위치를 구글맵에 표시해서 일정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 봐봅시다. 형광색은 제가 다녀왔으므로 영상에서 다룰 명소들, 보라색은 테르미니역과 제가 지냈던 숙소, 민트색은 식당과 카페, 주황색은 명소이지만 가보지 못해서 설명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중간에 베네치아 광장을 기준으로 나눠서 일정을 짜는 게 위치상 시간상으로 깔끔합니다. 베네치아 광장을 기점으로 남쪽은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캄피돌리오, 진시레입이 있고 위쪽으로는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나보나 광장, 판테온 신전을 포함한 메인 스트리트와 보르게세 구역, 왼쪽 위에는 가이드 투어 필수인 바티칸과 성 베드로 성당, 사천사성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감 잡으셨겠지만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 각 1일, 3일로 일정을 잡는 게 알맞습니다. 로마는 정말 시간이 없다면 2일, 현실적인 추천은 3일, 개인적 추천은 5일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6일이면 같은 장소도 밤낮으로 2번 정도는 여유롭게 갈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남습니다. 한정된 일정상 6일은 어렵더라도 3일은 온전히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피렌체는 짧은 거리의 명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도보만으로도 대부분 이동할 수 있지만 로마는 명소마다의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이동 시에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타게 됩니다. 보통은 타바치에서 표 10개짜리 뭉태기 티켓을 사서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베네치아 광장을 기점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명소들을 가보겠습니다. 로마 여행은 이 흰색 건물인 베네치아 광장을 중심으로 나누고 그중 콜로세움은 남쪽 방면에 있습니다. 2D 지도보다는 3D 구글어스로 보면 이렇게 위치가 한 구역에 몰려있는 게 보여서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초보 여행자니까 감을 잡기 위해 반대편에서도 한번 봅시다. 이 장소들은 베네치아 광장 밑에 붙어 있어서 여행 갈 때 한 번에 쭉 이어서 가면 딱 맞는 남쪽 코스들입니다. 하지만 메인이 되는 콜로세움과 포로로마노만으로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곳만 설명하고 제외된 곳은 다음 편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 수식어가 필요 없는 1순위 명소, 콜로세움입니다. 로마를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콜로세움은 오른쪽 밑에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듯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의 투기장으로 활용된 곳으로 서기 80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콜로세오역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통해 오면 매우 편합니다. 콜로세오역에 연결된 2층 출구로 나가서 먼저 콜로세움 전체를 한눈에 담아보고 갑니다. 지름이 156에서 188m이고 높이 48.5m의 4층으로 구성된 타원형 경기장입니다. 4개의 층과 80여 개의 아치형 문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10분 만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하니 당시의 건축 아이디어에 놀랍기도 하고 한 화면에 담을 수 없는 웅장함이 경이롭습니다. 여기만 색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복원한 곳이거든요. 원래는 뻥 뚫려 있었답니다. 검투사들이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 사람과 맹수의 싸움뿐만 아니라 서커스 같은 공연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콜로세움 내부 1층은 넓은 자리로 VIP석이고 2, 3층은 일반석, 4층은 좁은 하층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때에는 입장료 없이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음식과 음료까지 나눠줬는데 권력층들이 하층민들에게 베푸는 형식을 취해 일종의 축제 겸 통치의 장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닥 밑은 검투사와 맹수들이 대기하고 이동하는 통로인데 히포게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지하 통로라서 흙으로 덮여 볼 수 없으나 발굴 과정에서 이렇게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막혀있고 이 위에서 투사들이 싸우는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시 나무판으로 바닥을 재구성하는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티켓은 구글에서 콜로세움을 검색해 공식 링크를 누르면 쿱 컬처로 이동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콜로세움 단독은 없고 콜로세움, 포로노마노, 팔라티노 언덕 통합권이 가장 기본 티켓입니다. 예약비를 포함하여 인당 18유로이고 티켓은 당일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각 건물당 1회씩만 입장이 가능하고 콜로세움의 경우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 입장해야 합니다. 로마 패스 소지자는 무료이지만 2유로를 지불하고 예약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9시에 오픈해서 오후 4시 30분, 오후 7시까지 달마다 조금 다르니 가기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입장 마감은 1시간 전이므로 관람 마감이 16시 30분까지인 날에는 15시 30분이 입장 마감입니다. 문제는 콜로세움은 입장 시간을 예약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23년 9월 4일에 테스트해보니 거진 한 달 뒤에까지 예약이 완전히 차 있어서 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콜로세움 표는 방문일 기준 한 달 전 오픈이지만 조금만 늦장 부리면 마감합니다. 저도 실제로 6일이라는 태평한 로마 일정을 믿고 콜로세움을 예약 없이 갔다가 현장에서 예약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뒤까지 예약이 차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보통 명소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예약이 차 있지는 않다 보니 다들 방심하기 십상입니다. 예약을 못했다면 콜로세움 현장 공식 티켓 부스에서 줄을 서서 정가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후기가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콜로세움 앞을 기웃거리다 보면 딱 봐도 장사꾼이다 싶은 분들이 다가와서는 티켓을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 자신의 것을 사라며 정가의 3배 정도의 티켓을 판매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외국인 가이드 그룹 빈자리가 생겨서 같이 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저는 영어 알아듣지도 못해서 패스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표를 구했습니다. 처음 내렸던 지하철 콜로세오 역으로 가면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콜로세오 역 1층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환전소 부스가 있는데 여기서 티켓을 현장 판매합니다. 대기 없습니다.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통합 입장권이지만 가격은 1매 32유로여서 정가보다 비싼 게 흠입니다. 공식 티켓 부스든 환전소든 현장에서 티켓을 사는 경우라도 콜로세움 입장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때 몇 시 입장 티켓이라고 알려주니까 그 시간까지 포로로마노 등 다른 곳을 구경하고 오시면 됩니다. 현장 부스에서 기다려 정가 구매, 환전소 웃돈 구매, 장사꾼 가이드 빈자리 구매 등 일단 가면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물론 현장 티켓의 한정 수량이 몇 장인지도 모르고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저도 장담은 못하므로 로마에 가실 거라면 다른 곳은 몰라도 콜로세움만큼은 미리 예약부터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콜로세움 내부 가이드 투어 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저는 해보지 않아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콜로세움 자체가 피렌체나 로마의 바티칸처럼 인물, 예술, 역사가 얽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유튜브에서 찾은 지식으로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에 로마 반나절 투어할 때 콜로세움 외부를 보며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가성비 있게 대체했습니다. 여행도 공부한 만큼 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교육 영상도 많으니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울 때 콜로세움 자체는 2시간 정도면 보고 나오니 여유가만 2시간 30분 잡으시면 됩니다. 콜로세움 바로 앞 광장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개선문으로 서기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라이벌이었던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입니다. 개선문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황제나 장군을 위해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높이 21m, 폭은 23m이고 3개의 아치형문이 있고 입장료는 없지만 테두리는 막혀 있습니다. 건축물을 자세히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업적과 전투 장면을 묘사해 놓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로마 원정 당시에 이 문을 보고 굉장히 탐냈지만 운반이 어려워서 끝내 프랑스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서 샹젤리제 거리에 에투알 개선문을 지을 때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가운데로 두고 왼쪽이 콜로세움, 지금 보시는 오른쪽이 바로 포로 로마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보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니까 바로 다음 장소로 움직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서 바로 보이는 고대 로마의 흔적, 포로 로마노입니다. 콜로세움에서 개선문이 있는 광장을 지나면 바로 포로 로마노가 나옵니다. 콜로세움을 보러 왔는데 포로 로마노를 보지 않고 가는 여행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로 시민들의 광장 겸 상가거리였습니다. 포로는 영어로 포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는 그 관중들이 모이는 행사, 포럼과 같은 말입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말 자체가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인 만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었고, 사람이 모이는 만큼 정치인들의 선거 활동과 연설, 재판 등이 열리며 자연스레 정치적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해박한 분이 오시면 정말 뜻깊은 명소일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이곳에서 이뤄졌다는 상상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콜로세움보다는 더 기억에 남고 공부 좀 하고 갈 걸 하며 아쉬움도 남는 곳입니다. 포로 로마노 입장을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한데 콜로세움 통합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별 티켓을 살 필요는 없고 이곳은 콜로세움과 달리 예약제가 아닙니다. 운영시간 역시 콜로세움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픈하고 마감시간은 달마다 다릅니다. 또한 로마 패스가 있다면 입장은 무료입니다. 티켓이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통합 입장권이라서 팔라티노 언덕을 별도 장소로 오해하는데요. 팔라티노 언덕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포로 로마노 내부에 포함된 언덕입니다. 입구만 다를 뿐 그냥 한 덩어리라서 포로 로마노 또는 팔라티노 언덕 중 하나를 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티켓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그냥 같은 곳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야만족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터와 건물만 남아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도 성당을 짓기 위해 대리석 기둥들을 떼가다 보니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베네치아 광장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포로 로마노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우측에도 분명 비슷한 유적지가 있어서 같은 곳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포로 로마노는 원래 이 도로로 나누어진 좌우가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독재자이자 파시즘의 창시자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울부짖으며 로마 유적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독재자답게 이 황제들의 로마 유적 사이에 비아 샤크라라는 도로를 만들어 버렸기에 이 사단이 나버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문화 중심지였던 곳인 만큼 로마 역사상 중요한 건축물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 베스타 신전, 세베루스 개선문,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등 배경이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콜로세움보다는 포로 로마노가 가이드 투어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참고차 가시기 전에 나무위키를 쭉 훑어보고 가는 것도 관람에 나름 큰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 투어 없이 그냥 가면 옛 공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처럼 모르고 갔다가 내용도 모른 채 아쉽게 눈으로만 담고 와서 후회하지 않도록 포로 로마노에 있는 대표 건물 몇 개만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설명할 테니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포로 로마노를 하늘에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봐보겠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을 바라보면서 왼쪽 콜로세움이랑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방향에 있는 것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81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형 티투스와 아버지가 예루살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것으로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로마에서 가장 큰 개선문, 티투스 개선문은 가장 오래된 개선문입니다. 가운데쯤에 거의 반파 수준으로 무너진 약간 짤막한 건물이 베스타 신전입니다. 불의 여신 베스타를 모시던 신전으로 원래는 20개의 기둥으로 지어졌으나 지금은 파손되어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베스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스티아와 같은 말입니다. 베스타의 무녀들은 신전 안에 불꽃을 꺼지지 않게 지키면서 처녀성을 간직한 채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7세기에 세워진 이후 1000년간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카스트로와 플록스 신전은 베스티아 신전 바로 옆에 있는 세가닥 기둥 신전입니다.
로마 최후의 왕인 타르기니우스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레길리우스 호수 전쟁이 있었고 이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로마 공화정이 세운 신전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에게 바치는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약간 가운데쯤에 건물이 나름 온전히 유지되어 형태가 남아있는 또 하나의 신전이 있습니다. 141년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사별한 아내이자 황후였던 파우스티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11세기부터는 로렌초 미란다 성당으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폐쇄되어 건물 형태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를 가로질러 끝으로 가면 기원전 497년에 지어진 사투르누스 신전이 나옵니다.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를 모셨던 신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크로노스와 동일시되는 신입니다. 대부분의 신전이 완전 반파된 수준인데 비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나마 8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어 눈에 잘 띄기도 하고 포로 로마노 끝에 있어서 깜피돌리오로 가는 언덕길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septimius 개선문은 사투르누스 신전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방금 보았던 사투르누스 신전에서 고개만 돌리면 바로 나옵니다. 특히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보면 전체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septimius severus의 즉위 1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2명의 아들인 카라칼라, 게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203년에 건축되었습니다. 포로 로마노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티투스 개선문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뒤에 흰색 베네치아 광장 건물이 보이는 쪽이 septimius입니다.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아서 자세히 보면 새겨진 조각과 글자들이 선명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로 로마노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팔라티노 언덕입니다. 콜로세움 통합권 티켓에 포로 로마노와 팔라티노 언덕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포로 로마노 내에서 걸어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언덕입니다.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왕이라 전해지는 로물루스가 이 언덕에 창을 꽂고 로마를 건설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단군 신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티투스 개선문 쪽에서 가는 길이 있으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포로 로마노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포로 로마노에 있는 팔라티노 언덕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이왕 올라온 김에 앞에서 설명한 포로 로마노 건물들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끝에 사투르누스 신전부터 중간 지점인 베스타 신전과 안토니우스 파우스티나 신전이 보입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쭉 바라보면 막센티우스 콘스탄티누스 회당과 티투스 개선문이 보입니다. 저 멀리 콜로세움도 보이니 이제 대충 이 포로 로마노에 대한 위치감은 잡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꼭 올라오셔서 카메라로 담지 못하는 포로 로마노를 눈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로 로마노는 3시간이면 충분히 보고 2시간 정도만 할애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상 햇빛이 직격으로 쬐기 때문에 양산이나 물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콜로세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포로 로마노, 팔라티노 언덕은 하나의 코스이고 18유로짜리 콜로세움 통합권을 사면 포로 로마노, 팔라티노 언덕도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콜로세오 역에서 내린 후에 걸어서 이동 가능한 루트입니다. 이 중 콜로세움은 입장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하지만 문제는 마감이 금방 끝나므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예약을 못한 경우 현장 매표소에서 대기하여 정가에 사거나 환전소에서도 약간 웃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콜로세움 입장 시간은 현장에서 산 티켓에 적혀 있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2시간,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30분, 포로 로마노 2시간의 여유시간 고려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앞서 설명한 명소들은 피렌체처럼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공부로도 약간 커버가 되며 가이드 투어는 개인적으로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등 명소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로마 여행 중 콜로세움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감을 잡고 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쪽 명소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었지만 길이상 캄피돌리오와 진실의 입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1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끝! 예. 맛 좀 보세요. 근데 진짜로 진짜 우동면이야. 그때
아이러브 파스타 거기보다 훨씬 우동면이야.